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64개 화수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주역 64개 중에 마지막 궤에 해당하죠. 자, 미제는 기제에서 미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미제는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제, 형, 소허흘제, 유금이, 무유리. 미제는 형통하니 소허흘제, 어린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적시니 이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제의 의미는 이루어진 게 없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의 위치를 보면은 상계는 리, 불의 밝음, 상승,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계는 감수죠. 물, 통함, 하강의 이미지, 험난함. 근데 이제 상계와 하계가 불은 상승하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치 천지빗개와 같이 물과 불이 서로 교합하지 않으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제께의 모든 효는 부당입니다. 제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또 모든 효는 1과 4, 2와 5, 3과 6은 각각 정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효가 동시에 변하면은 미제는 기제께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즉 모든 게 제자리가 아니나 다시 제자리로 될 수 있는 정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미제 현재 상태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지향적인 궤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미제는 미완성인데 변화의 과정이 하나가 끝나면은 물극필반 영어 소식처럼 다시 시작하듯이 끝없이 변화하는 게 주역의 이치이고, 그 주역의 이치가 잘 나타나는 게 또 미제계에 대한 형상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제형 유득중야. 미제가 형통하다는 것은 유가 중을 얻음이요 소허흘제 미출중야. 어린 여우가 거의 건너게 되었다는 것은 험중을 벗어나지 못함이요 유기미 무유리 불속종야. 그 꼬리를 적셔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은 끝내 이룰 수 없습니다. 즉 작은 여우가 물을 다 건넜으나 아직 다 건넌 게 아닌 것은 유기미 꼬리를 적시니 불속종야 계속 건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부당이 강유응야. 비록 지위가 마땅하지 않으나 강과 유가 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보면은 화재수상 미제 군자이 신변 물거방. 물이 불 위에 있는 것이 미제이니 군자는 이로써 신중히 만물을 구별하고 변물거방 바르게 제자리에 머무른다. 즉 물과 불이 이제 서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을 보고 부당이죠. 이러한 상을 보고 군자는 사물을 분별하여 합당한 자리에 있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제 소허을제 유기미 무유리. 미제는 형통함이다. 여우가 냇물을 거의 건넜다. 소 혹은 말이 냇물을 건너다가 그 꼬리를 물에 적시니 꼬리를 잘리게 되어 이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총론에 관해서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다사는 미제는 남자의 공군함, 양의 공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이 이렇게 이제 모두 이렇게 음의 자리에 있죠. 2, 4, 6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남자가 공궁하다,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물과 불은 서로 이제 물은 하강하려고 하고 불은 상승하려고 하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은 마치 천지빗개가 이렇게 양은 상승하고 음은 하강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는 비색한 교류가 없는 그런 시절인 것처럼 화수미제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분석해서 보면은 이제 화수미제 이게 본계죠.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제자리가 아니라 화수미제께는 정응한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목계의 이제 2가 이렇게 5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감의 물에 곤의 백성이 물에 빠지는 거죠. 이 곤의 백성이 여기 있는데 감의 물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설령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방이 각각 있습니다. 있으니 감의 냇물에 곤의 백성이 빠지는 형상이고, 혹시라도 앞으로 나갈지라도 리의 제방이 막고 있으니 결국 저편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제의 상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형통하다는 그 천지빅, 이 화수미제계가 본계가 천지빗계로부터 한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유가 5위, 강을 이제 5위를 그러니까 중을 얻고 리로서 만나니 그 점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허흘제는 그 여우가 물뚝을 거의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우 2마리가 물상적으로 나오는 게 화수미제 본계는 천지비로부터 왔는데 그 학계는 이렇게 감의 큰 여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혹계는 이렇게 감의 작은 여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린 여우가 이제 제방 물을 건너는데 최초에는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감은 건넜죠, 이미. 자, 하계에 있는 감은 건너는데 상계에는 여전히 이렇게 감의 물이 있고 상옥계에 여전히 감의 물이 있는 상황이고 뚝도 여전히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건너기는 건넜으나 다 못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어린 여우가 하천을 건너매, 즉 2가 5로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물은 건넜지만 하나는 아직 건너지 못했다. 즉 하나의 감은 리의 뚝에 거의 다 이르는데 거의 건넌 것과 마찬가지이나 건너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죠. 여태 한자 소허흘제 흘의 의미는 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리할 바가 없다는, 이렇게 그 본계는 화수미제인데 본계의 무게 천지빗계로 왔는데 빗계 시절에는 이제 그 추위를 하게 되면 하나의 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강이 이제 바깥에서 빗계 시절에 이제 부유한 강이 곤란한 비어있는 곤을 도우기 위해서 양이 하나 이렇게 오에서 이렇게 후퇴하여 이제 되돌아서 유리할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간의 꼬리가 리에 의해서 잘리게 되는 형국이죠. 그리고 이런 손의 천명도 추일하는 게 없어지니까 천명도 단절이 되니까 유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추일을 하게 되면은 빗계 5가 2로 와서 양이 들어와서 이로울 것 같으나 간의 꼬리가 리에 의해서 단절이 잘리고 손의 천명도 사라지니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미제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가 5로 가면은 중이 자리를 얻게 된다, 그런 의미고, 소허흘제는 어린 여우가 그 물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다. 거의 건넌 것과 마찬가지만 리의 뚝 제방이 있어서 아직 다 건너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무유리는 유리할 바다 인데 끝매술도를 잊지 못한 것. 그 유가 득중은 유가 2로 올라가서 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출중은 리의 제방을 아직 다 나오지 못했다, 이런 의미죠. 여기 있는 유기미도 꼬리를 적신단도 여기에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있는데 이게 최초의 모계가 이제 천집인데 모계의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호계가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거죠. 이 꼬리가 추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무이수 물의 적신이 그 꼬리가 물에 젖는다 이랍니다. 그럼 가는 왜 꼬리인가? 이거는 방위로 이제 많이 했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 있죠. 방위. 진이 제일 최초죠. 시작. 진이 시작인데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이제 팔간, 간에서 마침이 있으니 간을 꼬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총론적인 설명이고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재수상, 미제, 군자이, 신별, 물거방. 이 물 위에 있는 것이 미제의 상이다. 군자는 이 상을 관찰함으로써 신중하게 사물을 변별하고 거처를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상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본계죠. 여기가 본계고 본계의 모계 천지비로부터 왔습니다. 그 천지비는 이제 상계는 건천이고 하계는 곤으로서 아직 사물이 나뉘어 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죠. 즉 빅계 시절에는 사물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고 곤은 비어 있는데 자리는 이때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의 절단의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의 궁, 집, 거처의 상이 나오죠. 즉 리에 의해서 추이를 하면 추이를 하게 되면은 리에 의해서 이렇게 절단, 건이 절단이 되니 사물을 분별하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는 감궁, 집이 되니 궁실 거처가 되죠. 즉 그래서 머무를 곳도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제계의 2, 4, 6은 이렇게 다 조그만 간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산이 되니까 원래 산은 이렇게 이제 정식인데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도 뭐 작은 산, 뭐 미니 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미제계 2, 4, 6은 각각 작은 산이 되니 이런 상징적으로 절제를 의미하죠. 즉 산이 3개나 있으니까 절이 3개나니까 절제가 극에 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공간적 방위도 어긋난 것과 바른 것이 있는데 사물을 분별한가 거처를 결정하면서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결국 이런 의미는 군자의 신변물 거방 사물을 물이 불 위에 있는 상, 미지의 상을 관찰함으로써 군자는 이 상을 관찰함으로써 신중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거방, 거처를 정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수미제계의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효에 대해서 개별적인 효를